자, 어제 주식시장에서 굉장히 좋은 주가의 흐름을 보여준 종목이 하나 더 있는데요. 바로 EV고입니다. EV고의 주가가 어제 하루 만에 7.56% 정도 점프하는 모습을 보여줬는데요. 여기에는 두 가지 정도의 호재가 작용을 했다라고 설명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두 가지 호재 중에 첫 번째 뉴스를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뉴스에는 크레딧 스위스라는 투자 기관이 등장을 하는데요. 이 크레딧 스위스에서 커버를 시작했다고 합니다. 따라서 EV고라는 종목을 다루기 시작했다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요. 처음으로 준 레이팅이 아웃퍼폼이었다. 즉 매수 의견을 준 거죠. 자, 그러면서 그 이유가 뭐냐면 first move advantage가 있다. 따라서 지금 앞서 나가는 선두적인 기업이다라고 칭찬을 해준 거죠. 자, 그러면서 이 크레딧 스위스에 따르면요, 키 베네피셜이다, 키 수혜주가 될 것이다라고 얘기하는 거잖아요. 어디에서 수혜를 받냐면 인프라 빌이 통과가 되면 거기에서 가장 많은 수혜를 입을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지금 인프라 빌 같은 경우는 국회를 통과하고 있다라고 설명을 해주고 있고요. 자, EV고 같은 경우는 US 미국 마켓의 리더다, 선구적인 역할을 하고 있고요. 어떤 부분에서 리더냐면 빌딩 다이렉트 커런트 패스트 차저. 자, 여기 보시면 다이렉트 커런트라는 것은 우리가 직류라고 부르는 거잖아요. 따라서 AC가 있고 DC가 있는데 DC 쪽에 선구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 예전에 제가 몇 번 설명을 드렸는데 차저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레벨 2가 있고 레벨 3가 있는데 레벨 2 같은 경우는 우리가 완속 충전이라고 부르는 거고요. 레벨 3는 파스트 차저니까 급속 충전이라고 부를 수가 있죠. 슈퍼 차저라고 우리가 보통 부르죠. 어쨌든 이 슈퍼 차저 쪽에서 선구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 EV고라고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고요. 패신저 쪽은 물론이고 지금 커머셜 쪽에 상업적인 전기차 부분도 꽉 잡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자, EV고는 베네핏을 받을 것이다. 여러 부분에 있어서 베네핏이 지금 발생을 하고 있는데요. 상당히 많은 호재가 나올 것이라고 예상을 하는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EV 어덥션, 따라서 전기차 보급이 굉장히 급속도로 활성화될 가능성이 높잖아요. 이게 첫 번째 호재고요. 두 번째는 서포티브 폴리시라는 것은 국가의 정책이거든요. 국가의 정책이 굉장히 좀 지원적이다라고 얘기하고 있고요. 세 번째로 포텐셜 인센티브, 잠재적인 인센티브를 우리가 기대해 볼 수가 있다. 만약에 이번에 인프라 빌이 잘 마무리가 되게 되면 거기에 인센티브에 대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을 것이라고 기대를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뿐만이 아닙니다. 스트래티직 파트너십도 잘 결성이 돼 있다. 굉장히 좀 빨리 움직였다는 거죠. 뭐 예를 들어서 GM하고도 파트너십이 결성돼 있고요. 앞에서 우리가 살펴본 우버와도 이번에 파트너십이 이미 결성이 돼 있는 기업이 EV고라고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죠. 자, 마지막으로 최근 들어서 주가가 굉장히 많이 떨어졌다. 따라서 밸류에이션도 굉장히 매력적이다라고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자, 이러한 많은 이유들을 통해서 EV고에 매수 의견을 던져준 크레딧 스위스가 있었기 때문에 어제 주가가 많이 올라갈 수 있는 하나의 이유가 됐던 것 같고요. 자, 두 번째 이유로 넘어갑니다. 자, 어제 EV고의 주가가 7.56% 상승한 두 번째 이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기사의 제목에 굉장히 좀 쉽게 설명이 되어 있는데요. EV고를 이용하는 내셔널와이드니까 미국 쪽의 커스터머, 고객의 어카운트 숫자가요, 드디어 30만 개가 넘어갔다라고 합니다. 따라서 굉장히 좀 커다란 이정표를 세웠더라고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잖아요. 자, 그러면서 숫자 두 개가 더 소개가 되는데요. 지금 현재로서는 이 EV고는 800개가 넘어가는 차징 로케이션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우리가 이제 주유소처럼 생각할 수 있죠. 이 충전소의 숫자가 800개가 넘어간다는 거고요. 그리고 지금 새롭게 2000개가 넘는 차저를 새롭게 설치하고 있는 중이다. 따라서 지금 엔지니어링 그리고 컨스트럭션은 건설이거든요. 이러한 작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조만간 2000개의 차저가 더 늘어날 것이다라고 굉장히 좀 긍정적인 전망을 해주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서 어제 EV고가 이렇게 좋은 모습을 보였다라고 정리가 가능합니다. 자, 이번에 함께 읽어볼 기사에는요, 두 개의 기업이 등장을 합니다. 하나는 로쿠고요, 또 하나는 쇼피파이입니다. 여러분들 중에서 혹시 로쿠나 쇼피파이에 투자하고 계신 분들이 계시면요, 굉장히 좀 반가운 소식이 이번에 발표가 되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자, 구체적인 내용을 한번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로쿠는요, 런칭을 했는데 애플리케이션 하나를 런칭했다, 새롭게 만들었다는 거죠. 자, 그런데 이 애플리케이션의 목적은 뭐냐면 쇼피파이의 플랫폼을 이용하는 상인들이 있잖아요. 이 상인들이 스트리밍 TV에 광고를 할 수 있게끔 도와주는 이러한 기능을 가진 애플리케이션이 이번에 새롭게 등장을 했다라는 기사의 제목입니다. 조금 자세히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번에 로쿠가 제공하는 그 TV 스트리밍 앱은요, 첫 번째 앱이라고 합니다. 따라서 쇼피파이의 그 스토어를 사용하는, 쇼피파이의 플랫폼을 사용하는 상인들이
사람들 입장에서는 지금까지는 TV에 광고를 할 수 있는 기회는 없었다. 그런데 이번에 최초로 TV 광고의 길이 열렸다라고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 거고요. 자, 이번에 새롭게 만들어지는 이 TV 스트리밍 앱 같은 경우는 머천트, 상인이 그 사이즈에 관계없이, 따라서 굉장히 좀 대규모 상인들이 있을 거고요. 상대적으로 사이즈가 작은 소규모 상인들이 있잖아요. 이 소상인들도 이제는 TV를 통해서 광고할 수 있는 새로운 시대가 열렸다라고 굉장히 좀 특별한 의미를 우리가 부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얼마 전만 해도요, 사실 TV에 광고를 한다는 것은 대규모 그 사업체들 아니면 뭐 대기업만 할 수 있는 걸로 우리가 인식을 해왔잖아요. 그런데 이제 시대가 많이 바뀌어서 상당히 작은 규모의 상인들도 그들의 제품이나 서비스를 TV를 통해서 광고할 수 있는 시대가 열리게 된 거죠. 자, 이러한 그 새로운 시대가 열리게 된 이유가 뭐냐면, 기존의 리니어 TV 같은 경우, 리니어 TV가 바로 이제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위성 방송이라든지 케이블 TV를 얘기하잖아요. 이러한 방송 같은 경우는 그 광고를 내보낼 때 보통 지역별로 설정을 합니다. 그 얘기가 뭐냐면, 서울에 사는 사람들은 모두 같은 광고를 봐야 된다. 아니면 뭐 강동구, 송파구에 사는 사람들 모두 같은 광고를 볼 수밖에 없는 구조로 돼 있거든요. 그런데 스트리밍 TV 같은 경우는요, 완전히 이야기가 달라지죠. 왜냐면 만약에 같은 지역 아니면 같은 집에 살고 있는 사람 입장에서도 만약에 그들이 가지고 있는 프레퍼런스, 평소에 이제 소비 패턴이 다른다거나 아니면 관심 분야가 다르게 되면 같은 TV 프로그램을 시청하면서도 각각 다른 광고를 보게끔 됩니다. 이렇게 타겟 광고가 가능해지기 때문에 비용적으로 상당히 효율성이 올라간다라고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겠죠. 자,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작은 비용을 가지고도 TV를 통해서 광고할 수 있는 시대가 열렸다라고 우리가 이해를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애플리케이션을 에딩한 다음에, 따라서 쇼피파이를 이용하는 상인들 입장에서는요, 이 앱을 깔고 나서 그 타겟 오디언스를 설정을 하고요. 따라서 어떠한 사람들을 상대로 광고할 건지 결정을 하고, 캠페인 버짓, 얼마 정도의 그 버짓을 가지고 실행할 건지 금액을 설정을 하고요. 그다음에 언제부터 시작을 해서 언제까지 할 건지 그 기간을 설정한 다음에 그들이 원하는 그 컨텐츠를 올리기만 하면 바로바로 광고가 실행이 된다. 굉장히 좀 쉬운 방법으로 광고를 진행할 수 있는 애플리케이션이 이번에 등장을 했다라고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여기에는 두 기업 모두 윈윈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로쿠 입장에서는요, 쇼피파이의 플랫폼을 이용하는 상인들의 숫자가 무려 175만 명이 넘거든요. 이러한 커다란 시장을 흡수할 수 있게 된 굉장히 좀 호재라고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고요. 쇼피파이를 이용하고 있는 상인들 입장에서는 아무래도 로쿠라는 굉장히 좀 효율적인 광고 툴을 이용해서 그들의 상품이나 서비스를 세상에 알릴 수 있는 기회가 제공이 된 거잖아요. 따라서 타겟 마케팅을 하면서 매출이 상승될 수 있는 여지가 남아있다. 따라서 양쪽 모두에게 커다란 혜택을 줄 수 있는 건강한 파트너십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조금은 우울한 소식을 전해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우울한 뉴스의 주인공은 줌입니다. 제가 몇 번 말씀드린 것처럼 저는 줌에 대해서 굉장히 좀 긍정적인 의견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 이유가 뭐였냐면, 최근에 이제 파이브나인이라는 기업을 인수할 것이다라는 발표가 있었습니다. 파이브나인이라는 기업은요, 그 콜센터를 가지고 있는 이러한 기업이거든요. 클라우드 상에서 콜센터를 운영하는 굉장히 좀 규모가 있는 이 부분에 선구적인 역할을 하는 기업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줌이 이 기업을 인수하게 되면요, 콜센터에 이 줌의 그 화상 기능을 통합을 하게 되면 굉장히 좀 다양한 비즈니스 모델이 창출될 거라고 저는 기대를 하고 있었거든요. 자, 그런데 여기에 약간의 먹구름이 끼고 있다라는 내용을 이번 기사를 통해서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줌은 14.7빌리언이라는 엄청난 규모의 금액을 들여서요, 이번에 파이브나인이라는 기업을 애퀴지션, 그 인수할 거라고 발표가 났잖아요. 그런데 이번 인수건이 could be on thin ice. thin ice라는 것은 얇은 그 얼음판을 얘기합니다. 따라서 살 얼음판을 걷고 있다. 굉장히 좀 위태위태하다라는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거죠. 그 이유가 뭐냐면요, investigation, 조사에 착수했다. US Justice Department니까 법무부를 얘기하겠죠. 법무부가 이번에 조사에 착수를 했는데요. 그 주제가 뭐냐면 내셔널 시큐리티 컨선이니까 국가 안보에 대한 걱정이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그 줌에 대해서 왜 이런 걱정을 하는지를 우리가 살펴봐야겠죠. 자, 월스트리트 저널이 이번에 리포트를 해준 것 같은데요. 법무부에 그 그룹이 하나 있습니다. 산하에 팀 텔레콤이라는 산하 기관이 있는데, 이 기관에서 looking at 조사를 하고 있다. 이번에 딜을 앞에서 얘기했던 그 애퀴지션 건을 얘기하는 거죠. 파이브나인을 인수할 건을 조사를 하고 있는데, 그 이유는 뭐냐면 리스크가 있는지 없는지를 봐야 된다. 그러니까 내셔널 시큐리티, 국가
안보라든지 아니면 law enforcement니까요. 법을 시행하는 데 있어서 그 적법적인 그런 일이 없는지를 확인을 해본다는 거죠. 자, 이번에 DOJ 그룹, 앞에서 얘기했던 Department of Justice입니다. 그 법무부에 속한 이 그룹이요. 뭐에 대해서 걱정을 하고 있냐면 타이라는 것은 연결이잖아요. 그 줌이라는 기업과 중국 정부 간에 어떠한 연관이 있는 것인지에 대한 걱정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얼핏 들어도요. 굉장히 좀 심각한 문제라는 것을 우리가 확인을 해볼 수가 있죠. 자, 이렇게 줌이라는 기업에 대해서 중국 정부와의 어떤 연계성을 대두가 되는 이유가 뭐냐면요. 예전에 이런 기사가 하나 있었습니다. 자, 로이터 통신에서 날짜를 보시면 2020년 6월 12일 날 기사를 낸 건데요. 물론 이제 1년도 넘어간 굉장히 좀 오래된 기사긴 합니다. 자, 그런데 그 내용을 보시면 조금 심각한데요. 자, 미국의 로메이커, 국회의원들이 줌에 요구를 했다. 어떠한 요구를 했냐면 클래리파이 해라. 확실하게 좀 보여달라는 거죠. 중국과의 관계를 확실하게 우리가 알고 싶다라고 요청을 받은 것 같습니다. 자, 어떠한 일이 있었길래 이러한 요청을 국회의원들이 줌한테 했는지를 우리가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자, 여기 보시면 캘리포니아에 베이스를 두고 있는 기업이다. 따라서 줌은 미국 기업인 것은 확실합니다. 자, 그런데요. 굉장히 좀 헤비한 무거운 조사를 받게 됐다. 어떠한 일 때문에 이런 조사를 받게 됐냐면 3개나 되는 그 미국 쪽에 있는 그리고 홍콩의 그 베이스를 두고 있는 액티비스트들이 가지고 있는 어카운트를 서스펜드 했다고 합니다. 따라서 줌 어카운트를 막아버린 거잖아요. 이 줌 어카운트를 막아버렸기 때문에 줌을 통해서 미팅하던 것이 좀 방해를 받았다라고 얘기하고 있는데요. 이 미팅이 어떤 성격이었는지를 좀 설명을 들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 미팅은요. 이벤트를 개최하기 위한 미팅이었다. 어떠한 이벤트냐면 여기 보시면 중국에 있는 천안문 스퀘어, 천안문 사태 여러분들 기억하시죠? 물론 이제 천안문 사태라고 부르기에는 너무나 좀 성격적으로 맞지가 않죠. 천안문 혁명이라고 부르는 것이 맞습니다. 중국 쪽에서 자유민주화 운동이 일어나면서 일종의 혁명이 천안문에서 있었던데 여기를 기리는 이러한 애니버서리 기념일이 돼서요. 거기에 대한 이벤트를 개최하기 위해서 줌을 통해서 미팅을 하고 있었는데 여기를 방해했다는 거잖아요. 줌의 이야기를 들어봐야 될 것 같은데 이 이벤트에 대해서 보고를 받았고 그리고 중국 정부가 어떠한 액션을 취하라고 요구를 했다라고 합니다. 따라서 중국 정부의 그 사주를 받고 이 어카운트를 막아버렸다고 고백을 한 거잖아요. 홍콩에 있는 하나의 어카운트 그리고 미국에 있는 2개의 어카운트를 우리가 서스펜드 했다라고 자백을 했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얘기하는 것이 뭐냐면요. 이 어카운트들을 다시 살려냈다. 그리고 이제는 다시는 우리가 중국 정부의 요구를 들어주지 않을 것이다. 중국 밖에 있는 어떠한 유저들의 어카운트에도 영향력을 행사할 수 없게끔 우리가 조치를 하겠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뭐 뒤늦은 후회를 한 거죠.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내용을 여러분들이 읽어보시면 굉장히 좀 심각한 일이 있었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었습니다. 이번에 중국 정부와의 관계를 조금 조사하는 것은 이러한 그 배경이 있었다는 것을 이해하게 되면 이제 이해가 간다라고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죠. 자, 이번 결과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 같은 경우는요. 만약에 5-9과의 그 인수합병이 불발이 되게 되면요. 줌의 투자 가치가 굉장히 좀 많은 폭으로 떨어진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앞으로 어떠한 식으로 진행이 되는지 좀 자세히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으로 준비한 기사는요. 페이팔에 관련된 소식인데요. 이번 기사를 읽으면서 페이팔이 정말 슈퍼 앱이 돼가는구나. 슈퍼 앱이라는 것은 하나의 앱 가지고 여러 가지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것을 슈퍼 앱이라고 부르거든요. 자, 그러면서 또 하나 생각난 점이 뭐냐면 페이팔 때문에 소파이라는 기업이 조금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들 한번 직접 읽어보시면서요. 저와 비슷한 느낌이 드시는지 여러분들의 의견을 좀 공유해 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페이팔이 이번에 얼리 스테이지에 있다. 초기 단계에 있다는 거잖아요. 인트로듀스라는 것은 새로운 것을 소개하는 거죠. 그들이 만들고 있는 새로운 통합 앱을 소개하는 초기 단계에 있다라고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자, 이번에 새롭게 소개하게 되는 애플리케이션은 어떠한 기능을 가지고 있냐가 굉장히 중요한데요. 먼저 하이 일드 세이빙이니까 저축 어카운트죠. 저축을 할 수 있는 계정인데 굉장히 일드가 높다. 따라서 이자가 높다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로 쇼핑을 할 수 있는 그 앱을 가지고 쇼핑을 할 수 있는 툴을 개발했다. 그리고 나서 그 쇼핑만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요. 리워드도 받을 수 있다. 캐시백을 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얼리 액세스 다이렉트 디포짓. 다이렉트 디포짓이라는 것은 시기가 되면은 자연스럽게 들어오는 그런 저축을 얘기하는데 예를 들어서 월급이죠. 월급이 들어오는 날짜에 맞춰서 원래 돈을 뺄 수 있잖아요. 그런데 얼리 액세스라는 것은 그보다 한 2-3일 앞서서 월급 들어오기 전에 돈을 뺄 수 있는 이러한 기능을 얘기합니다. 마지막으로 빌페이도 가능한데 여러 가지 청구서를 납부할 수 있는 이러한 기능도 하나의 앱에서 해결이 된다. 그런데 그뿐만이 아닙니다. 이
이 앱에서요, QR코드를 이용해서 여러 가지 물건을 샵에 가서 살 수 있는 기능도 탑재가 되어 있는 것 같고요. 자, 리디임할 수 있다. 그 포인트 같은 것을 사용할 수 있다는 거잖아요. 리워드로 쌓은 그 포인트를 가지고 스토어 안에서 뭐를 살 수 있다. 그리고 매니지 크레딧이라는 것은 자기의 신용 등급을 관리도 할 수 있는 기능이 탑재가 되고요. 여러분들 잘 아시는 것처럼 Buy Now, Pay Later 서비스도 페이팔은 이미 확보가 되어 있습니다. 그뿐만이 아니죠. 가상화폐도 트레이딩이 가능하고요. 체리티도 서포트할 수 있다. 체리티라는 것은 자선이잖아요. 따라서 자선 단체를 이렇게 지원한다든지 이러한 의미 있는 일도 하나의 앱에서 다 해결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자, 그런데 그뿐만이 아닙니다. 정말 중요한 건 여기 나와 있죠. 인베스트먼트 캐퍼빌리티가 드디어 설치가 되는데 몇 쿼터만 기다리면 된다. 따라서 앞으로 몇 분기 안에 드디어 이제 주식 거래가 가능한 이러한 거래소가 설치가 된다는 거잖아요. 자, 지금 보신 것처럼 페이팔의 앱 하나만 가지고 상당히 다양한 기능이 이제 해결이 되는 거잖아요. 이렇게 되면 비슷한 기능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 소파인데 소파이의 성장이 조금 둔화될 가능성도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된다. 고려할 점이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페이팔에 투자하고 있는 투자자 입장에서는 이러한 슈퍼 앱으로 진화하는 모습이 굉장히 좀 반갑다라고 생각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자, 오늘 방송도 마지막에 도착을 했습니다. 앞에서 이미 언급을 해드린 것처럼요. 오늘 오미진님과 함께 준비한 영상은 오늘 9월 22일 날 FOMC 미팅이 마치고 나면 과연 연준 의장은 주식 시장에 어떠한 소식을 던져줄 것인가, 과연 테이퍼링 관련해서 어떠한 소식을 우리가 접할 수 있을 것인가, 여기에 대한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볼까 합니다. 자, 오늘 방송도 마지막까지 함께 해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자, 이제 추석 연휴가 마무리가 되고 있는데요. 자, 이제 에너지 가득 안고 새로운 출발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남아있는 가을의 선선한 날씨도 만끽하시고요. 조금 더 힘내서 앞으로 정진하시는 현명한 미주온 패밀리 분들이 되셨으면 합니다. 저는 내일 조금 더 좋은 알찬 기사 가지고 다시 여러분들께 인사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모두가 미국 주식 투자로 은퇴하는 그날까지 다 함께 화이팅입니다. 행복한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 Meanwhile, the Federal Reserve kicking off its two-day policy meeting today with its latest decision on rates due out tomorrow. Will they announce a taper? What are markets expecting? And how will it affect what's already been a volatile month? Joining me now are Jim Caron, Global Fixed Income Portfolio Manager at Morgan Stanley Investment Management, and Jeff Krimpelman, Chief Investment Strategist and Head of Equities at Mariner Wealth Advisors. Great to have you both here. Jim, I'll start with you. What's the market expecting from the Fed this week? Well, first, Kelly, thanks for having me on your show. I think there are some mixed feelings. I believe that the consensus view is that the Fed will not talk very, very tough on tapering at this point. There's just too much going on, whether it's some of the credit risk conditions coming out of China, whether it's the infrastructure bill or even the debt ceiling. There's just too much room for a policy error. But I think what's important, though, is that the dot plot that does get released will probably reveal a hawkish result. But then Powell is going to spend some time at the press conference trying to walk that back, most likely, and put things in more dovish terms. I just think it's too soon for the Fed to act in a very hawkish manner at this point with everything that's going on. It's a risk they have to manage, Jim, though, because they have near-term market conditions, which for all the reasons you mentioned, they can sort of take it easy, say better safe than sorry. On the flip side, you have people really upset about what's going on with inflation and supply chain issues, and they think it's all a result of the Fed stimulus. It's a result of the trillions that have been spent on the federal side of the equation. So that's causing headaches in D.C. in terms of passing the next spending bills. Could it also create headaches for the Fed, where people realize, well, at some point, these conditions are too supportive? Yeah, well, actually, absolutely. And I think that's an excellent point because I think there are two parts to this, right? One is tapering, so the reduction of quantitative easing, which effectively was really there just to address liquidity concerns. I think that at this point, the market is ready for tapering. I don't think QE is necessary. The other is tightening, and that's raising interest rates, and that actually increases the cost of credit. So what Powell tried to discuss at the Jackson Hole Symposium was he wanted to break the linkage between the two. So yes, it's probably time to taper, and that probably gets announced in November, December, and enacted in January of 22. But it may be not so sequential that you do tapering and then immediately thereafter you start to tighten. There might be a long lag period between the two. And that's what the dot plot, I think, is going to confuse. And I think that the chair and the vice chair of the Fed are more in the camp to say, let's fix the plumbing. Let's reduce the tapering,
at some point, announce that at some point later this year, but that doesn't mean that there's going to be tightening. And that differentiation, breaking that linkage, is very, very critical at the moment. Jeff